네, 2018년도 예시문항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2017년도 예시문항 분석을 해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코레일이 시험 문제를 내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의사소통 능력인데, 첫 번째는 이와 같은 어휘 문제가 나타나요. 근데 이 어휘 문제들은 개별적인 학습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지, 어떤 약간의 상식적인 느낌을 가져가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 이제 NCS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식형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의사소통 능력을 검토하고자 함이지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면 찾아서 보면 되니까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찾아서 볼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 기억의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럴 때 과감하게 발벗고 나서서 자신을 던지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영어 같은 언어니까 타동사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목적어를 지니고 있는 동사가 나오면 자신을 던지다, 자신을 희생하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던지다의 사전을 찾아서 알아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걸 한 묶음으로 삼아서 자신을 희생하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된 게 어떤 건지 보는 겁니다. 요건 미소를 던지다, 이 객관적 대상물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돌을 던지다, 강속구를 던지다, 그림자를 던지다, 일생을 희생해. 이런 말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어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지식적 측정이 아니다. 내가 알아챌 수 있는, 여기는 동사와 목적어 사이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문맥에 맞는 표현을 찾는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여기 보시면 일치부합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일치부합. 일치부합에선 가장 중요한 게 일치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일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고 그걸 결정하는 게 더 큰 틀의 언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의 언급이 헷갈릴 때 세부적인 일치부합의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일치부합, 여기 있어, 저기 있어가 핵심 포인트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글의 일치부합의 핵심은 전체 포인트에 대한 이해의 하부 수준에서 구체적인 일치부합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시간 예술에서 음악에서 템포의 완급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tempo의 인지 감각도 문화권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다르다. 그래서 인지가 다르다. 템포에 대한 인지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문단에 넘어가 보면 한국 전통 음악은 비교적 속도가 느리다. 그 이유는 읽지 않아도 한국 문화권과 한국 사람들은 템포가 느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얘기가 되고 여기 있네요. 그 말이 나와 있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뭐 이렇게 그 비트, 호흡이 중시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음악을 관찰을 해보면 서양의 템포의 개념은 심장, 우리는 호흡의 주기, 폐부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은 심장, 우리는 그 폐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이 기준점을 삼고 자, 1번부터 한번 접근해 보면 1번 각 민족의 문화에는 민족 의식이 반영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 서양의 음악은 심장 박동수를 박자의 준거로 삼았다.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았어도 뭐 전반적인 내용 삼아서 서양은 그 심장 박동, 동양은 호흡, 한국은 자, 세 번째, 템포의 완급을 바꾸어도 악상은 변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 있는데 이 템포의 완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맨 앞쪽에 있습니다. 맨 앞쪽에 있고 템포를 어떻게 재현하는지에 따라서 음악의 악상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자, 이제 일치부합과 관련된 문제의 포인트 하나만 지적하고 이 문제 마치도록 하는데요. 일치부합 문제는 이렇게 쭉 글이 있죠. 글이 여기서도 보면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 깁니다. 대부분이 어떤 특성을 보이냐면 요약 정리를 단락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맨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읽은 순서를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 앞쪽 부분으로 문제를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순차적으로 딱 읽어 내려가면 문제를 풀 당시의 기억은 뒤에서부터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그 도입 단계에 뭐라고 말했냐면 단락별 요약을 안 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락별 요약이 안 되고 전체 지문에 대한 주제를 찾아내지 못하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문들을 찾는 게 출제자의 몫입니다. 내가 출제자라면 어떻게 문제를 내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이렇게 헤매더라도 나중에 와서 찾으면 다 찾아지거든요.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정답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 잘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단락별 요약과 정리, 큰 틀에 대한 언급이다. 그리고 세부적인 글 읽기가 그 안에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 세부적인 글 읽기는 버리시고 큰 틀만 취해서 판단해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넓히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맨 처음 예시 문제 원인 분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는 미래의 원인 분류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었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그게 이제 결과일 수 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공통으로 나오면 두 가지 공통인 것들이 결과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게 내 일상생활에서 이해될 수 있는 용어로 판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Y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디저트 빵, 케이크, 마카롱, 쿠키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땅콩 알레르기가 발생한 거죠.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땅콩이 들어가지 않았으며 땅콩을 사용한 제품과 인접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중요한 게 이 A 지점에는 알레르기가 발생했어요. C 지점도 알레르기가 발생한 거죠. 발생한 게 3개, 발생하지 않은 게 3개씩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얘네들이 먹은 걸 기록해 보면 이게 빵, 그 다음에 케이크, 그 다음에 마카롱, 쿠키 이렇게 먹었는데 알레르기 여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드시 거짓인 경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A, B, D를 물어봐요. A, B, D. A는 뭐라고 했냐면 빵하고 케이크를 먹고 마카롱과 쿠키를 먹지 않았는데 알레르기가 발생했으면 이 두 가지가 알레르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빵과 마카롱을 먹고 다른 걸 먹질 않았는데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먹고 안 먹고를 했는데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찾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D를 한번 먹은 거 발생한 걸 기준으로 보시면 케이크와 마카롱을 먹어요. 케이크와 마카롱을 먹고 다른 걸 먹지 않았는데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케이크가 발생시킨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케이크를 안 먹어서 알레르기가 안 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생한 걸 기준으로 찾는 게 훨씬 더 좋은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A, C, E를 한번 살펴볼까요? C를 보시면 알레르기가 발생했어요. 누구를 먹었냐면 빵과 쿠키를 먹고 발생한 거죠. A, C만 먼저 보게 되면 빵이죠, 빵. 빵 먹고 알레르기가 발생한 것 같아요. E를 확인해 보시면 얘는 빵을 먹지 않았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빵하고 마카롱을 안 먹고 이렇게 먹고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BDF를 보시면 BDF, B, A, B, C, D, F 아직 안 썼네요. F 마카롱 쿠키, 마카롱 쿠키를 먹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F는 발생하지 않았다. 얘는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B, D, D가 발생의 원인입니다. 여기. 그쵸? 케이크 아니면 마카롱 때문이에요. 케이크 아니면 마카롱을 했는데 얘는 케이크를 얘는 마카롱을 먹었는데 걸리지 않았으니까 마카롱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F를 보시면 얘는 케이크를 여기 먹었죠. 그러니까 얘가 그거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정답이 5번인가요? 잠시만요. 이 정답이 4번인데 4번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C고 얘가 D고 얘가 F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C, D를 보시면 이 알레르기가 발생한 거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통된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C, D 중에 공통인 원인은 없다. 이 조사 내에서는 없다.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거일 수 있죠. 사실은 다른 거를 먹었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보면 공통 원인은 마카롱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5번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은 알레르기가 발생한 걸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좋고, 알레르기가 발생하지 않은 거는 그 알레르기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안 먹었는지 먹었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건 여기 미래 원인 발견 방법 중에서 이 요소들 중에 동일한 게 이렇게 있으면 C, D죠. D네요. D. 동일한 게
있으면 동일한 결과가 얘 때문에 일어났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는 일어났고 하나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공통된 애가 얘네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아니고 이 부분이 얘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았어. 그리고 일치차이법은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킨 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를 진행하는데 공통인 요소를 먼저 접근하시고 차이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계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의 계산량이 많은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언급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에 계산의 틀을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의 틀을 만드는데 주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 문제. 신입사원 A가 자, 6번 문제. 신입사원 A가 구매 업무를 맡았는데 자료를 참고할 때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모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회 구입 수량을 얘가 묶음씩 얘기를 합니다. 묶음씩 얘기를 하고 가격은 이와 같은 가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으로 1회 구매 수량은 부서에 상관없이 매달 일정하다. A 물품은 2묶음 뭐 이런 예시를. 두 번째, 가격 내에서 구매해야 되는데 구매 제한 가격을 넘는 경우 구매할 수는 없고 총 구매 가격과 관련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부서별로 A 부서는 A, C, E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A 물품이 2개, C 물품이 가장 많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소모품 구매 신청서에 가업체와 나업체, 업체별 가격이 쭉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업체를 골라야지 나한테 좋나? 이런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업체에 선정하는 게 나한테 가장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소모품을 구입한 비용을 가장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 가격이 낮거나 수량이 낮은 쪽에 접근을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낮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가나만 한번 살펴볼게요. 가나를 기준으로 보면 나업체는 A 물품이 200원 적고요. B 물품은 똑같고요. C 물품은 50원 많고요. D 물품은 똑같고요. E 물품은 200원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기 200원 싼데 여기 200원 비싸고 여기 50원 추가로 더 비쌉니다. 자, 그런데 A, B만 살펴봤을 때 나를 기준으로 얘가 200원 싸고요. 여기 50원 비싸고요. 여기 200원 쌉니다. 그런데 뭘 또 해야 되냐면 수량 있죠. 수량을 또 진행해야 합니다. 그죠? 수량을 진행을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A 부서가 지금 2묶음당 하나를 사요. 그죠? 그리고 2묶음, 4묶음을 사고요. 여기는 3묶음, 6묶음을 삽니다. 그죠? 묶음당 가격이 25,000원이래요. 묶음당 가격이 25,000원인데 여기를 보시면 또 단위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여럿 있기는 하지만 그 양이 많은 거가 가격 차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이 많으면. 그러니까 양이 많은 애들은 가격 차가 더 많이 날 수 있고 전체 가격차, 구입 비용이요. 양이 적은 애들은 이 편차가 작더라 하더라도 양이 많은 애들은 구입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고 이 가격이 적더라도 양이 많으면
그 두 가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건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구매 제한 가격이 이게 이제 두 묶음, 세 묶음, 두 묶음, 두 묶음, 두 묶음 단위로 구매 제한 가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소모품 구매 신청서를 보시면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한 물품 단가는 한 묶음당 가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표현이 지금 저거에 묶음당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1회가 아니라 그 반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걸 넘는 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얘들의 2배가 요게 되는지. 그죠? 2배 안쪽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 비물품을 보시면 5,000원이네요. 5,000원인데 3개니까 가장 큰 거 얘는 넘어섭니다. 그래서 얘를 제거하시고 그래서 마 제거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물품은 2개죠. 5,000원이니까 2,500원을 넘어서는 여기가 제거되는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다도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물품은 3,000원, 1,500원까지요. 그 다음에 23,000원이면 115까지. 그죠? 그래서 보시면 다업체 요거 다 판단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마업체 이렇게 쫙 판단하실 필요가 없으면 가와 나와 라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고르셔야 되냐면 이 세 업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제일 높은 애들 그때 양과 관련된 표현을 하나 하면 좋습니다. 양과 관련된 표현을 하면 요게 두 묶음당 5개잖아요. 요게 10개. 자, 그 다음에 요게 2개짜리가 3개 하니까 6개. 여기 개수로 따지면 두 묶음짜리가 8개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클수록 편차가 높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큰 거 위주로 살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이 가격이 큰 애들이 있죠. 여기 E 물품이나 A 물품의 가격이 좀 낮은 애가 공통으로 낮은 애가 나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살펴보시고 나머지들은 편차로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를 기준점 삼아서 나가 될 것 같아. 근데 가보다 나가 더 싼가? 또는 라보다 나가 더 싼가? 이렇게 질문을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얘와 얘의 가격을 비교하실 때 이게 가가 200원 더 비싸잖아요. 또는 라가 나에 비하면 300원 비싸잖아요. 그래서 12,000원과 관련된 그 부분은 계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4를 곱하면 이게 가 업체는 800원 더 비싸게 주는 거고요. 여기는 1,200원 더 비싸게 주는 겁니다. 나를 0이라고 가정했을 때요. 12,000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결과물들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요게 아까 4예요, 4. 그래서 여기가 4, 2, 8, 4, 3, 1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결과물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 결과물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때 공통된 부분이 계산이 최소화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는 순간 계산 스피드가 증대하는 거죠. 자, 이걸 만드는 원리는 기본적으로 비교 대조입니다. 공통된 부분을 최대한으로 끌어냄으로써 공통된 부분을 계산을 안 하는 거에 해당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양태는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통 부분들을 다 날려 세우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기본적인 식 자체를 하나 만들고 얘네가 공통이 되니까 이렇게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설정될 수 있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나머지는
그 부분이 헷갈리지 않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노팅하시면서 결과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풀어보면 정답은 1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2018년도 예시문항 분석을 마치고요.